사업가와 부자들이 추구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더 많은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억만장자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억만장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바로 땅 위의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발전 기술이 그것입니다. 그럼 누가 투자에 앞장서고 있느냐? 바로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그리고 피터 틸.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핵융합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들의 면모부터 살펴보시죠. 제프 베이조스, 지난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억만장자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사람이죠. 세계 최대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설립자로 재산은 약 1,140억 달러, 한화로 약 137조 6천억 원입니다. 그는 작년에 이혼하며 아내에게 위자료를 줬는데 그 위자료만으로 아내가 세계 부자 순위 15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제프 베이조스의 이러한 부는 모두 기술 혁신의 결과물입니다. 혁신의 아이콘 하면 전기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만 떠올리기 쉽지만 그의 혁신 또한 스케일이 다릅니다. 미국 유통시장에 씨를 말려버렸다고까지 평가받는 아마존은 지금도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고 있죠. 로봇을 활용한 무인 상점, 드론을 활용한 무인 배송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에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으로 우주 관광을 목표로 꾸준히 준비 중이며 달 탐사와 착륙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에 이은 또 다른 투자자는 바로 빌 게이츠. 말이 필요 없는 전통의 세계 부자 1위였죠. 자산 규모는 965억 달러, 한화 약 108조 7천억 원으로 현재는 2위.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이미 IT 산업의 혁신을 이뤄낸 장본인으로 빌 게이츠 없이 지금의 인터넷 세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는 IT 산업보다는 에너지 문제와 보건 등 전 세계의 당면 문제에 집중해 있습니다. 남다른 스케일로 세계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피터 틸. 앞서 말한 두 사람보다는 조금 유명세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틸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신용카드 서비스 페이팔을 창업하고 팔란티어, 페이스북, 링크드인,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가장 핫한 기업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 대박을 터뜨린 실리콘밸리의 슈퍼 벤처 투자자입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공경제의 핵심 기업들이 텔 덕분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신기에 가까운 투자 능력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과학, 기술 정책을 좌우하는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피터 틸. 이 셋은 모두 미서부 실리콘밸리 등지에서 세계 기술 혁신을 이끈 혁신의 아이콘으로 세상을 바꿀 상상력으로 무장한 모험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핵융합 기술의 어떤 점이 이런 억만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핵융합, 영어로는 핵, 누클리어, 융합, 퓨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핵융합 발전은 수소 같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더 무거운 헬륨 같은 원소로 합쳐질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핵융합의 원료가 되는 수소는 바닷물이고 이 바닷물을 통해 무한한 에너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닷물 1리터로 석유 300리터의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도 화석 연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상용화만 되면 인류의 운명이 바뀔 만큼 엄청난 기술인 것입니다. 하지만 핵융합 발전은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격들이라고는 하지만 세 사람이 아무런 믿음 없이 핵융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을 핵융합의 세계로 인도한 사람은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는 말년에 인류의 지속을 위해 온난화의 경고, 우주로의 이전 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핵융합 발전을 지목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핵융합 발전 없이는 인류가 멸망한다는 의미죠.
이런 호킹 박사의 발언이 억만장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들은 캐나다의 제너럴 퓨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테크놀로지, 영국의 퍼스트 라이트 퓨전 등 24개 기업에 모두 11억 달러, 1조 2천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테크놀로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핵 융합 회사로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과 골드만삭스, 록펠러 가문, 구글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고 있는데요. 테크놀로지는 최근 5년간 150개가 넘는 핵융합 실용화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는 2027년에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보다 8년이나 단축하려는 놀라운 시도입니다. 과거의 핵융합은 영화처럼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기술로 여겨져 왔죠. 하지만 더 이상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성을 발견한 모험적인 억만장자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하나의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전히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투자도 당연히 그런 위험을 예측했을 겁니다. 그들은 발전의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그 과정에서 오는 수많은 혁신적인 기술의 수익성까지 계산한 것이죠. 이미 1억 5천만 도에서 플라즈마 연소를 시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부터 건강관리 분야에 적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자석에 이르기까지 핵융합 연구에서 나온 수많은 성과들이 엄청난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자들도 앞다퉈 투자하고 있는 핵융합에 다행히 한국은 일찍부터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13년 전인 2007년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연구시설 K-스타를 건설했으며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의 공동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왠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핵융합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투자로 눈독 들이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